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재판이 있는데요. 어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 조심해야 할 인물이다 정도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에서 요구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거래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기조를 갑자기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그 변호인단이 이 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 최순실의 압박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다. 최순실이 누구라고.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온 거죠. 며칠 있다가. 앞뒤를 맞추는 증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고. 그러면서 코어 스포츠, 이게 이제 이 코어 스포츠가 나중에 비덱입니까? 네, 비덱 스포츠가 바뀝니다. 비덱 스포츠가 되고, 최순실 씨가 100% 소유하는 회사인데, 코어 스포츠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 당시에서는 최순실 씨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었죠, 그때는. 그래서 코어 스포츠는 최순실 씨하고 상관없다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성이 독일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할 때 계약했던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한 바 없다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삼성이 수백억을 지원하는데 계약하는 회사 주인이 누군지 안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덥석 수백억 계약을 독일까지 날아가서 계약을 해요. 그렇죠. 직접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노승열 씨 증언에 의하면 계약 장소에 노승열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그 빌딩에 최순실 씨도 있었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예. 최순실, 그 회사를 지원하게 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을 통해서 최순실 통해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이 전체 시나리오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예. 그 회사도 최순실과는 최순실 씨 회사에 지원했네. 그렇게 되면 전체 그림은 정유라만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한국 승마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구조잖아요. 예, 그러기엔 너무 부실한 게요. 바로 계약 하루 전날 회사 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부실한 회사를 삼성같이 큰 회사에서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게다가 그 회사가 누구 회사인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최순실 씨는 그 빌딩에 있고 노승일 씨가 와서 사진 찍고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승마를 위해서라면 그런 회사하고 계약하거나 승마협회하고 계약하면 되지. 혹은 그런 스포츠 단과 계약하면 되지. 왜 최순실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 금방 생긴. 이 말을 들을까봐 최순실 회사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과감하게 합니다. 네. 자, 이런 얘기가 오갔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또 특검은 박상진 전 사장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꺼내들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보면요. 2015년 7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직후에 이 부회장이 삼성 수뇌부들을 소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책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파악에 나서는데요. 그런 다음에 김종 전 차관한테 상의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김종 전 차관에게 상의했냐라고 물어보자 검찰에서는 정유라 씨 관련된 상황을 업데이트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재판에 와서는 그런 답이 잘못됐다라면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원래 특검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을 소집해 놓고 내가 혼났다 가서 혼난 내용이 뭐냐면 왜 승마 훈련을 지원 안 하냐라고 혼났다. 이 얘기를 그때는 했다는 거죠. 검찰 특검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김종 전 차관하고 상의하라고. 그렇죠. 예, 김종 전 차관과 상의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삼성 아무것도 안 해. 앞으로 김종전 차관하고 의논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전 차관을 통해서 정유라, 그러니까 보고 라인이 선 거죠. 정유라 관련은 김종전 차관을 통해서 보고를 해. 이런 이야기가 그때 오갔다라고 한 거를 부인한 겁니다. 예, 특검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했는데 법정에 와서는 그 말을 뒤집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내용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정유라 지원하려고 이 말한 걸 한 거 아니냐. 코어 스포츠랑 계약한 것도 그렇고 다. 특검의 포커스는 간단해요. 대통령 만난 다음에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하니까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인 게 아니냐. 삼성은 아니다. 우리는 승마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회사도 최순실과 관련인지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있어요. 자, 그런 게 진행 중입니다. 네,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건 중에서 삼성물산 합병원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문건 나왔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JTBC가 관련된 문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관련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면서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만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 단체들은 삼성 경영 승계를 위해서 주주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방치한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면서 비판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특검이 수사하고 그린 구조에 따르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삼성에 준 선물인 거죠. 예. 말하자면 삼성에 준 선물 이 내용상으로 보면 결국은 투자 수익률만 봐서는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가 삼성 지배구조, 그게 승계 문제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죠. 요약하면.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행사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서 정책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국가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투자 수익률만 봐서는 되냐. 손해봐도 밀어줘라. 요약하면. 그런 문건이죠. 자, 저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 연장인데 좀 구체적으로 나왔을 뿐.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네, 그렇죠. 어제 관련해서 JTBC가 그것까지 보도를 했는데요. 원래 국무조정실 간부였던 김모 씨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작성한 문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 2016년 1월 달에 민간근로휴직 제도를 이용해서 휴직을 한 다음에 삼성생명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삼성이 이 문건 작성한 사람이 삼성으로 간 거거든요. 예. 애초에 삼성맨을 거기다 꽂은 다음에 그걸 그렇게 작성하게 만들고 삼성으로 데려와서 소위 관리를 한 것일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삼성으로 데려온 것일까?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원래부터 삼성맨을 그쪽으로 인사를 내도록 왜냐하면 국정원의 고위 간부하고 그 감사원에 대해서 사무총장 인사를 개입한 적이 그 사람 있습니다. 안 돼 해서 결국 삼성 관련 인사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삼성에서. 이 정도도 못하겠나 싶어요. 그거 보면. 예. 그러니까 삼성 사람이 삼성 관련 문건 작성하고 청와대 내에 삼성 다시 간 거라는 겁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런 뉴스가 새로 나왔어요. 네. 게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또 국무조정실로 돌아갔어요. 네, 현재도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김상조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삼성과 다른 재벌의 차이는 다른 재벌은 법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법을 어떻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혹은 빠져나가거나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한다면 삼성은 그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이해가 갑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삼성의 또 중요한 변론 논지 중에 하나가 2014년 9월 15일 날 만나고 나서 그 이듬해 10월쯤에 비대기나 이런 데 돈이 넘어가는데 뇌물로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길다. 너무 멀다. 네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17일 날 그 2015년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M&A가 됐는데 네. 그리고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렇죠. 아니, 뇌물죄라면 사전에 만나야지 왜 사후에 만나냐.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논렸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정의라도 증언이 나왔고 청와대 캐비넷 문건도 나왔고 이걸 좀 어떻게 피해가야 되나? 그 지금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재판부나 검찰, 그다음에 특검이나 그다음에 삼성도 지금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예. 이병헌 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이것 사건 단순하게 딱 시켜놓고 보면은 과연 삼성이 박근혜를 보고 지원했는지 최순실 때문에 지원했는지 요 두 문제만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예. 다만 그 가운데서 그러면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무슨 관계냐 요 관계만 딱 밝혀내면 사실은 이 문제는 딱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 자체가 자꾸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증거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삼성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해는 2015년 6월이에요. 2015년 7월 17일 날 합병이 결정난 7월 17일. 예, 7월 17일이에요. 7월에 이제 예, 6월 6월 7월 10일 날 국민연금에서 도와주기로 그렇죠. 가결을 하고 예, 예.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예. 되죠. 예. 근데 6월 달에 사실은 그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다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행정관이 만든 문건이 발견됐거든요. 예. 그 6월 달에 발견된 문건에 이미 청와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 증거가 이제 새롭게 나타난 거죠. 근데 행정관이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내 생각을 적은 것이다. 청와대에서요. 예. 그 청와대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요 행정관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문건을 보고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알아봐는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행정관 조사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정무 파트 같은 건 또 달라요. 예. 정무 파트면은 정무 파트에 있는 행정관들은 정치관에 오랫동안 있었기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레포트를 거꾸로 올리는데 정치기획수실이나 기타 일반 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 행정관은 자기 생각을 올릴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예.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처지는 거죠. 변호사님,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한 게 대통령의 말씀, 그 행정관의 지금 그 문건. 네. 그때 행정관은 뭐라고 안정범 수첩. 안정범 수첩. 그런데 행정관은 뭐라 그랬냐면 내 생각을 적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한 또 박근혜 대통령 뭐라 그러냐면 말씀 문건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진 않았다. 네. 그보다도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민간 부분의 일입니다. 아하. 그거를 왜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에서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많은 증거들이 예.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승인이 합병 승인이 될지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하나 의뢰인과의 사건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 초반에 이제 그 당시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엇이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합병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의 합병 반대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했고 예. 삼성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언론들은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의 힘이라는 걸 동원해 가지고 많은 언론들은 그 합병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청와대가 왜 관여하냐. 청와대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국민연금이 이 승인건에 대해서 합병건에 대해서는 키가 갖고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알았지만 그 문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팔로우업을 했다는 거죠. 너무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암시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 전에 2014년 12월에는 1차 때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의결권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의결권 자문위원회. 예, 그게 이제 그 규정을 보면은 사실은 투자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결권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고 귀속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결정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삼성 이전까지는 단 한 건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의결권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투자위원회가 이제 행사한 가장 건데. 대표적인 것이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SK의 합병 사건에 대해서도 예. 의결권 자문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따라서 국민연금 자체가 반대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경제적 이득 문제에 관해서 삼성에 대해서는 합병을 승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에 대한 모순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아까 말한 행정관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 행정관이 그 작성한 문건의 핵심이 뭐냐면은 만약에 삼성물산하고 삼성 제일모직이죠. 예. 두 개가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여기에 핵심을 키포인트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연금에서 이 부분을 합의해주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냐면은 엄청난 투자 손실이 나는 거예요. 한 6천억 정도 손실을 봤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한 추산이 6천억 정도 됐죠. 그럼 6천억 정도의 투자 손실이 난다는 것은 누가 손실을 보냐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저도 손실을 봤네, 그럼. 저도 왔을 겁니다. 예. 네. 근데 국민이 피해 보는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문건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바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행을 했고 그 이행하는 과정 중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문건이 나온 있었다. 거죠. 예.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청와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두 회사가 합병돼가지고 뭐 경영과 방어하든 만하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예. 다만 그 과정 중에서 국민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아하. 네, 이제 증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인물이라고. 그러면서 코어 스포츠 이게 이제 이 코어 스포츠가 나중에 비덱입니까? 네, 비덱 스포츠가 바뀝니다. 비덱 스포츠가 되고 최순실 씨가 100% 소유하는 회사인데 코어 스포츠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 당시에서는 최순실 씨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었죠, 그때는. 그래서 코어 스포츠는 최순실 씨하고 상관없다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삼성이 독일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할 때 계약했던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한 바 없다라는 진술도 이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삼성이 수백억을 지원하는데 계약하는 회사 주인이 누군지 안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덥석 수백억 계약을 독일까지 나라 회사가 누구 회사인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최순실 씨는 그 빌딩에 있고 노승일 씨가 와서 사진 찍고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승마를 위해서라면 그런 회사하고 계약하거나 승마협회하고 계약하면 되지. 뭐 혹은 그런 스포츠 단과 계약하면 되지. 왜 최순실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 금방 생긴. 이 말을 들을까봐 최순실 회사인지 몰랐다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과감하게 합니다. 네. 자, 이런 얘기가 오갔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또 특검은 박상진 전 사장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꺼내들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보면요. 2015년 7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직후에 이 부회장이 삼성 수뇌부들을 소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책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재판이 있는데요. 어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자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 조심해야 할 인물이다. 정도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 쪽에서 요구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거래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결국은. 기조를 갑자기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변호인단이 이 주장을 강하게 하기 시작했고, 최순실의 압박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 최순실이 누구라고. 너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보충 설명이 나온 거죠. 며칠 있다가. 앞뒤를 맞추는. 그러면서 화를 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파악에 나서는데요. 그런 다음에 김종 전 차관한테 상의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김종 전 차관에게 상의했냐라고 물어보자 검찰에서는 정유라 씨 관련된 상황을 업데이트해주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어제 갑자기 재판에 와서는 그런 답이 잘못됐다라면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원래 특검 내용이 약간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사장단을 소집해 놓고 내가 혼났다 가서 혼났는데 혼난 내용이 뭐냐면 왜 승마 훈련을 지원 안 하냐라고 혼났다.
이 얘기를 그때는 했다는 거죠. 검찰 특검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가서 계약을 해요. 그렇죠. 직접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노승열 씨 증언에 의하면 계약 장소에 노승열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었고 그리고 그 빌딩에 최순실 씨도 있었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합니다 지금. 최순실 그 회사를 지원하게 된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을 통해서 최순실 통해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이 전체 시나리오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예, 그 회사도 최순실과는 최순실 씨 회사에 지원했네. 그렇게 되면 전체 그림은 정유라만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한국 승마를 위해서, 한국 승마를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구조잖아요. 예, 그러기엔 너무 부실한 게요. 바로 계약 하루 전날 회사 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부실한 회사를 삼성같이 큰 회사에서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게다가 그